네, 반갑습니다. 저 크라우드 펀딩 와디지에서 프로젝트 운영을 총괄하고 있는 최동철입니다. 오늘 한 5분이라는 시간 동안 이 크라우드 펀딩에 대해서 여러분께 정보를 좀 제공하려고 하는데요. 제목부터 좀 약간 말랑말랑하게 준비를 좀 했습니다. 봄, 사랑, 벚꽃 말고 크라우드 펀딩인데 이 5분이라는 시간 동안 여러분께 이 봄, 사랑, 벚꽃이란 것을 대체할 수 있게 크라우드 펀딩을 얼마나 소개할 수 있을지는 잘 모르겠지만 최대한 한번 노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시작하기 앞서서 일단 저희가 정보 제공을 하기 이전에 크라우드 펀딩에 대한 개념을 간단하게 색다른 방법으로 좀 어프로치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제가 4가지 숫자를 좀 표현했는데요. 38은 간단합니다. 제가 침대에서 나오는 시간입니다. 아직 돌아가지 않은 시간이 38입니다. 그래서 현재 약간 말랑말랑한 상태인데 제가 3년 정도 창업을 했는데 아직 이렇게 이틀 동안 밤을 새면서 일한 적이 한 번도 없었는데 공교롭게 오늘 딱 그렇게 돼서 일단 38이라는 숫자를 적어봤고요. 옆에 121이라는 숫자는 제가 작년부터 올해 지금 4월까지 크라우드 펀딩 관련해서 강연을 했던 숫자인데 오늘 보니까 몇 분 또 강연 때 만나뵀던 분도 계시는 것 같습니다. 그만큼 크라우드 펀딩에 대한 어떤 니즈가 좀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고 1218이라는 숫자는 2015년 4월에 저희 와디지에 프로젝트 관련해서 상담 신청이라든지 등록을 진행하려고 문의를 해오셨던 분들의 숫자입니다. 그리고 12045는 별거 아니지만 그냥 제가 여기까지 살아온 날짜인데요. 제가 이 4가지를 굳이 이렇게 숫자로 표현한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크라우드 펀딩이라는 것은 이 숫자에 대한 것을 이제 발생의 전환을 하는 개념이라고 설명을 좀 드리면 좋겠습니다. 일반적으로 간접금융시장의 경우에는 연봉, 몇 평이야, 담보할 게 무엇이야, 즉 나의 재무제표와 숫자, 여러분이 제공할 수 있는 그런 숫자로서 나의 신뢰도를 입증합니다. 그래서 내가 은행에 가서 저 돈 많은 사람이라고 아무리 얘기해봤자 나의 연봉과 내 담보할 것이, 부동산이 무엇인지 이것이 없다면 내가 신뢰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면 대다수의 스타트업뿐만 아니라 개인 단체의 경우에 즉 이런 기본적인 간접금융시장에서 어느 정도 소외를 당하게 마련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자,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기본적인 숫자이지만 다른 형태로 접근할 수 있는, 내가 표현할 수 있는, 내가 스타트업을 하고 있는 나의 제품과 서비스가 사람들에게 좀 더 알려지고 싶고 그런 기회조차 없는 이런 상황 속에서 또 다른 어프로치를 할 수 있다. 나의 기본적인 신뢰, 기존에 정해져 있던 이런 숫자가 아닌 내가 형성할 수 있고 내가 표현할 수 있는 숫자를 통해서 사람들과 신뢰를 형성해서 내가 자금 조달을 할 수 있고 나의 제품과 서비스를 홍보와 브랜딩, 마케팅을 할 수 있다. 이런 어프로치 방법으로 시작된 것이 바로 크라우드 펀딩이라고 이해하시면 좀 더 쉽게 아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크라우드 펀딩은 커뮤니티라는 것을 통해서 나의 신뢰도를 입증을 하고요. 그걸 통해서 크라우드들에게 확산을 해서 펀딩이 이루어지는 직접 금융시장이다. 즉 간접 금융이 아니라 직접 대중들과 접촉을 해서 대중들로부터 펀딩을 받는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간단하게 크라우드 펀딩 4월의 동향을 좀 말씀드리면요. 미국의 메졸루션이라는 곳에서 2014년 크라우드 펀딩에 대한 산업에 대한 동향을 발표했습니다. 그래서 북미와 유럽, 아시아 순으로 시장이 형성되어 있는데 시장 규모는 2014년 전 세계에 약 162억, 우리나라 돈이 한 18조 원 정도가 형성이 되어 있고요. 2013년 시장에 비교해서 약 167%가 성장하였습니다. 그리고 특별한 것은 2014년 중국 내 지분 투자형 크라우드 펀딩 규모가 약 71억 달러로 형성이 되고 있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또한 이제 여러분이 많이 알고 계신 킥스타터, 즉 리워드 제공형, 후원형 제공형이라고 이야기하는 킥스타터란 2014년 그 플랫폼에서 투명성 보고서를 발표했는데요. 이 투명성 보고서 발표가 매우 의미 있는 것이 바로 크라우드 펀딩은 내가 어떤 재무제표나 이런 것들로 모든 것을 신뢰하는 것을 형성할 수 없기 때문에 내가 얼마나 투명한 것인지, 개설자가 얼마나 나에 대해서 잘 발표하는 것인지에 따라서 그런 것을 이제 어떻게 보고서를 발표하느냐. 자, 킥스타터에서 발생한 고객 불만과 문제가 있던 프로젝트들을 투명하게 모두 밝혔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디자인 제품과 게임 영화 분야에서 가장 많은 문제가 발생했다고 보도가 되었고요. 특히 저작권 문제가 이슈가 많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인디고고라는 킥스타터 쌍벽을 이루고 있는 크라우드 펀딩 플랫폼에서도 캠페인 프로파일 카드 공개를 강화한다는 투명성 관련 내용을 발표함으로써 크라우드 펀딩이 결국 이 투명성, 이 고객과의 신뢰를 형성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개념을 설명드리고요. 매우 따끈따끈한 소식은 제가 여기 고벤처 포럼에 오는 버스 안에서 졸다가 우연하게 이제 카톡을 받고 축하를 막 받았고 보니까 크라우드 펀딩법 정무위 소위 통과가 방금 전 한 3시간 전에 통과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분투자 크라우드 펀딩법이 국내에서 정무위가 통과됨으로써 이제 본 국회에서도 이제 같이 인용이 되면서 아마 시행령 통해서 이제 국내에서도 진행이 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뭐 나중에 추가적으로 또 소개할 기회가 있다면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월에 흥미로운 프로젝트 한 2개 정도만 소개해드리고 마무리를 지으려고 하는데요. 국내 사례와 해외 사례 하나씩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내 이제 스타트업 중에 이제 제노플랜이라는 회사가 현재 4월 28일 약 4만 달러, 우리나라 돈 4,300만 원 정도
펀딩을 진행 중에 있고, 이곳은 이제 글로벌 K 스타트업이나 다양한 이 경진대회 대상으로 주목받고 있는 스타트업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자금 조달도 목적이 있겠지만 브랜딩과 홍보를 통해서 또 다른 투자처와의 브릿지 역할로 바로 크라우드 펀딩을 활용하기 때문에 이 금액이 상당히 의미가 있고, 국내 크라우드 펀딩 시장에서 스타트업이 이제 5월 출시된 제품인데요. 이 제품을 통해서 크라우드 펀딩이 스타트업들에게 새로운 자금 조달과 홍보 브랜딩의 통로가 되고 있다는 것을 어느 정도 검증해 가고 있는 프로젝트 중에 하나입니다. 해외의 경우에는 호주 양봉업자가 신개념 벌통 플로하이브라는 크라우드 펀딩을 진행했는데, 이 양봉업자가 아니더라도 이 벌통을 하나 갖다 놓으면 벌들이 가서 꿀을 갖다 주고 가는 아주 혁신적인 제품인데요. 인디고고라는 미국의 크라우드 펀딩 플랫폼에서 약 4만여 명 가까이 참여해서 1200만 달러, 우리나라로 약 130억 원이 모금된 이 인디고고 플랫폼의 신기록을 기록한 하나의 프로젝트였습니다. 이 두 가지 사례가 이제 크라우드 펀딩을 통해서 이 사람들에게 자금을 받은 다음에 자금으로 돌려주는 것이 아니라 리워드, 즉 현물과 서비스로 돌려주는 서비스라는 것을 이해해 주시면 좋겠고요. 자, 이제 정리하면서 여러분이 몰랐던 크라우드 펀딩에는 4가지 진실 하면서 정리하겠다. 착하니까 소셜에 갇히지 마라. 크라우드 펀딩은 후원 기부가 아닙니다. 펀딩이라는 말이 들어가거든요. 크라우드 기부, 크라우드 후원이 아니라 크라우드 펀딩이라는 말이 들어가는 것은 투자자가 거기에 대한 기대 수익을 한다. 즉 현물과 서비스로 받을지라도 내가 무엇을 기대하는지가 중요하다. 그래서 무조건 착한 스토리라고 강조하는 것이 아니다 라는 개념을 좀 설명드리고요. 잘 노는 사람이 크라우드 펀딩도 잘한다. 즉 크라우드 펀딩은 단순히 갖다 놓고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과 소통이 필요합니다. 즉 투자자와 단돈 5,000원을 펀딩해 줄지라도 그 사람과 지속적인 소통이 필요한 그런 것이 바로 크라우드 펀딩이라는 개념이고요. 금융입니다. 즉 투명하고 투명해야 된다. 내가 그냥 얼마나 내 정보 알리기 싫어 이런 것이 아니라 투자자와의 나의 신뢰도를 형성하기 위해서는 나의 정보를 최대한 투명하게 공개해야 되는 것이 반드시 수반되어야 된다. 마지막으로는 좀 B급 언어를 썼는데요. 내 돈을 낼 때만큼은 그 누구도 호갱이 아니다. 여러분 5,000원짜리 티셔츠를 하나 쇼핑몰에 사시더라도 자세하게 보시잖아요. 똑같습니다. 여러분 크라우드 펀딩을 사람들이 할 때는 단돈 5,000원을 펀딩하더라도 거기에 대해서 내가 어떤 것을 이익을 얻을 수 있는가를 하나 다 판단하게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냥 나의 스토리로 무마시키려는 것이 아니라 정확하게 참여자들에게 보상을 제공할 것을 매력적으로 설계해야 된다라는 설명을 드리면서 크라우드 펀딩에 대한 간단한 소개와 정보를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